안녕하세요. 저는 에트리의 임준호입니다. 오늘 엑소브레인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한국어 언어 분석 기술, 두 번째는 한국어 언어 모델 및 딥러닝 응용 기술,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어 단락 독해 기반 심층 질의응답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어 언어 분석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언어 분석 기술은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사해서 텍스트에 기술된 언어의 뜻과 의미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위해 기술의 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뉴얼리티라고 해서 어휘 레벨의 이해인지 아니면 문장 레벨의 이해인지 아니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인지 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 깊이입니다. 심벌 프로세싱 레벨인지 신택틱 레벨인지 혹은 세만틱 레벨인지 하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휘에 대한 문법 이해는 형태소 분석, 어휘에 대한 의미 분석은 개체명 인식과 어휘 의미 분석이 있고요. 문장에 대한 문법은 의종 구문 분석, 문장에 대한 의미는 의미역 인식,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는 상호 참조 해결과 생략어 복원이라는 기술로 세부 기술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술의 관련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력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에 대해서 문장 분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문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고요. 다음으로 형태소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동음이어 분석 및 다이어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개체들을 인식하는 개체명 인식, 그리고 엔터티 정규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종 구문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나온 모든 인식 결과를 기반으로 마지막에 있는 의미역 인식 기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각 세부 기술에 대한 실제 구성도, 흐름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스트란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와 같은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서 소피스트가 명사다, 라는 조사다, 그리고 가르쳤다와 같은 단어들은 가르치다가 이제 원형이다, 와 같은 것들을 인식해 주는 게 형태소 분석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개체명 인식은 소피스트는 어떤 직업을 나타낸다, 와 같은 고유 명사들에 대해서 혹은 새로 나오는 영화명과 도서명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개체명 인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터티 정규화는 예를 들어서 저희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같은 경우 한 문서에는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다른 문서에 충무공이 나왔을 때 둘 다 위키백과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 해당한다라고 인식을 하여서 두 개체가 동일한 개체다라고 인식하는 게 엔터티 정규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동음이어 분석 같은 경우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의미인지를 찾는 게 동음이어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길이를 재는 자, 사람을 나타내는 자와 같은 두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지만 국어 대사전에는 18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 사람을 나타내는 자는 18번째 의미이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의종 구문 분석은 이제 문장을 시퀀셜한 하나의 열이 아닌 문장을 트리 형태로 어떤 어절과 어떤 어절이 서로 관련을 가지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 주는 게 의종 구문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한 시퀀셜한 문장이 트리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의미역 인식은 문장을 프리디키트와 아규먼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문장을 이제 의미적 프로포지션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다라는 프리디키트에 대해서 대상이 지혜다, 만들어내는 주체는 사람이다 와 같은 정보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엑소브레인 한국어 분석 기술은 최근 3년 동안 약 19건 정도 기술 이전이 수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으로 오픈 API를 공개를 하였는데 올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190만 건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4만 1,000건 정도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TTA와 혹은 ISO나 ITU와 같은 국내 표준 및 국제 표준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소브레인 기술이 현재 한국어 언어 분석하는 국내 표준에 해당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은 저희 문어체
책이나 뉴스 기사와 같은 어체를 분석하는 기술이었다면 저희는 구어체, AI 스피커에 쓰이는 언어나 혹은 챗봇과 같은 곳에 쓰이는 언어를 분석하는 구어체 한국어 언어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지난 8월에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구어체 언어 분석 기술은 기존에 있던 문어체 모델 대비 오류를 약 40%가량 개선을 하여서 크게 성능이 개선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약 10월경에 이 구어체 언어 분석 기술도 같이 기술 이전이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딥러닝 기술에 해당하는 한국어 언어 모델 및 응용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어 처리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 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세대 기술이라고 해서 각 태스크, 형태소 분석이나 기계 독해와 같은 각 태스크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각 태스크에 해당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다면 버트가 나오고 난 2세대부터는 이제 대용량의 로우 텍스트를 가지고 범용적 공통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에다가 각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면 기존에 있던 1세대 모델들 대비 약 10% 이상 크게 정확도가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려워지는 게 이 범용적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보통 한 달 혹은 두 달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진 작업이 되고요. 저희 코버트 언어 모델도 이 범용적 딥러닝 언어 모델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언어 모델 코버트 모델이고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형태소 단위 모델, 워드피스 단위 모델, 그리고 라지 모델이 있는데요. 형태소 단위 모델은 저희 한국어 언어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때 형태소 분석을 하고 언어 모델을 거치게 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워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서 분류와 같은 단순한 예제에 좀 응용 가능한 모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처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에 필요한 모델이 라지 모델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언어 모델을 이용하는 응용 기술로는 기계 독해 기술, 그리고 문장 간 유사도 분석 기술, 그리고 텍스트 분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형태소 단위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선행 기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태소 분석 기술도 같이 세부 기술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약 23.5기가 뉴스를 약 15년 분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47억 개 형태소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였고요. 지금 언어 분석, 기계 독해, 문서 분류 등 다양한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딥러닝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 단락이 주어졌을 때 정답을 찾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평가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지만 학습 데이터와 좀 상이한 도메인의 평가 데이터에 가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일반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반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단답형뿐만 아니라 서술형 답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확한 성능을 내는 기계 독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약 22만 개의 질문, 단락, 정답,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기계 독해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형태소 분석을 수행을 하여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형태소 분석 기술이 선행 필수 기술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의미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같다면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를 분석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예문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실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알파고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와 같은 예문이 있을 때 두 문장이 서로 같은 의미다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OX 형태로 분류를 하거나 혹은 같다라는 정도가 1점부터 5점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엑소브레인 한국어 언어 모델 및 딥러닝 응용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베이스 모델을 외부에 공개를 하여서 산업계 및 학계의 주요 딥러닝 언어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였고요.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현재 사이테이션 되고 있는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글에서 배포한 한국어 모델 대비 평균 약 4.5% 정도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5개의 범용적 태스크들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를 하였고요. 평가한 결과는 저희 공개 사이트에 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10월 달에는 저희가 한국어 기계독해 챌린지에 참가를 하여서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5월에 이 딥러닝 언어 모델 기술을 기술 이전 공고하였을 때 한 달 사이에 약 4건 정도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락독해 기반 심층 질의응답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층 질의응답 기술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원하는 정답을 찾아서 사용자한테 제시해주는 기술로 저희 사내 기술 문서나 규정집과 같은 어떤 문서를 검색하는 곳들에 다 적용이 가능한 범용적 기술로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사람들이 문서를 검색할 때 보통 파일명, 파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파일명을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는데 실제 내용에 기반해서 사용자한테 답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이 분야를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룹도 구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일반 분야는 한컴의 지식검색 메뉴로 한컴 오피스에 탑재가 되었고요. 법령 분야 기술은 마지막에 사업화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질의응답 기술은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기술된 단락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기계 독해를 통해서 정답을 사용자한테 제시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기술 요소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딥러닝 언어 모델 혹은 한국어 질문 분석 그리고 시멘틱 검색 그 다음에 코버트 기반 딥러닝 재순위화 및 기계 독해 기술 다음으로 FAQ 검색 기술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플랫폼 기술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재순위화 및 기계 독해 기술과 FAQ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순위화 기술은 검색된 다수의 단락으로부터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속도와 성능을 만족하면서 정답을 제시해주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검색된 단락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정답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락을 검색을 해주는 게 이제 재순위화 쪽입니다. 그래서 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을 단락은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락을 상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된 단락에서 정답을 찾아서 사용자한테 제시해 주는 게 뒤에 있는 코버트 리드 모델, 기계 독해 모델에서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AQ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심볼릭 기술에 해당하는 렉시코 시멘틱 기반 문장 유사도 기술과 코버트 기반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지를 이해하는 코버트 기반 문장 유사도 기술을 두 가지를 같이 하이브리드하여 이용을 해서 FAQ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질의응답 기술을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FAQ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사업화를 했던 경험 중에 사용자의 질문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라는 질문이 왔는데 한국어 문서에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내용이 없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독해나 질의응답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일본 땅이다 라는 오답이 나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답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FAQ 기반 사용자가 자신이 내주는 정답에 대해서 매니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FAQ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단락독해 기반 심층 질의응답 기술은 올해 국회 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법무자문 서비스로 기술 도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입법과 관련된 입안을 심사, 조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법령 질의응답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법률 분야 같은 경우는 단답형뿐 아니라 서술형의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이 약 5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희 법령 질의응답 기술이 이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성능을 개선을 하여서 올해 국회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